민주당이 2030 세대 표심 잡아보겠다고 현수막 내걸었다가 오히려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아, 우리가 안 했다고요. 업체가 있다고요. 한준호 의원이요. 국토교통위 때 네. 용역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합니까? 프로젝트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본인 홍보위원장이에요. 근데 본인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업체 탓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마지막 현안을 잡으러 가볼게요. 마지막 현안 저희가 민주당으로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합니다. 왜냐면요. 쏟아지는 여당발 이슈 때문에 민주당 얘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아서 민주당으로 하나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우선 가볍게 현수막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2030 세대 표심 잡아보겠다고 현수막 내걸었다가 오히려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구차한 변명도 했었고요. 지금은 수습을 하긴 한 상태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러한 문구를 검토하고 개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후의 모습이 더 문제인 그쵸. 거예요. 왜냐면은 한준호 홍보위원장이나 강성호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가 안 했다고요. 업체가 있다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살펴봐요. 한준호 의원이요. 국토교통위 때 네. 양평 고속도로 네. 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 관계자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그쪽 그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업체에서 이런 안을 해왔어요라고 했을 때 한준호 의원이 아니 왜 지금 국토부가 왜 업체 말 듣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겁니까? 막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홍보위원장이에요. 근데 본인 책임이 없다.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업체 탓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 영상을 봤는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매체 어디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죄송합니다. 한준호 의원이 예. 저희 지역구 의원인데 네. 되게 그 상임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가지고 좀 눈여겨봤었는데 이번엔 대단히 실망스럽고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DNA에는 네. 저렇게 모순된 행동, 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강서구 선거 이기고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사가 없습니다. 언론도 없고.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일부러 지금 아니 그게 아닌데 차라리 노이즈 마케팅. 어떤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죠. 나쁜 게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이거 뭐 제가 봐도 저런 걸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쨌든 홍보단 총선 기획단에서 그것을 계속 알고 있었다면 예. 못하도록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네.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뭐 그 변명도 저도 그게 옳다고 이제 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오만이나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언론이나 예. 이 똑같아요. 두 개를 동시에 많이 다루려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도시어부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아, 불편해 한쪽만 다루면. 네, 네. 그럼 없는 것까지도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덥석 밥을 준 네. 택이에요. 잘못해보면. 맞아요. 떡밥을 탁 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떡밥이 커 보이거든요. 네. 그 MZ세대를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뭐 레드팀 만들겠다 하고 네네네. 있는데 좀 내팀 안 만들어도 돼. 이런 걸 뭐 상식적인 그래요. 건데. 이건 레드팀 없이도 할 수 있는 큰 거였어요. 실수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승자는 손혜원 전 의원이에요. 페북에다 올렸더라고. 뭐라고 올리셨나요? 이런 거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아, 원래 그 광고라든지 메시지 그쵸, 그쵸.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계실 때는 홍보 네. 아마 민주당에서 잘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잘했어. 그때 뭐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의문의 1승 손혜원. 네. 그 부분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발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 또 하나 있는 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99%. 99%. 네, 갈 것 같아. 왜냐면은 네. 이상민 의원하고 저랑 네. 또 몇몇 분이랑 두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으면서 나라 걱정하고 민주당 걱정, 네. 민주당 욕하고 예. 막 이랬었거든요. 최근에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민 의원. 그래서 가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럼 가셔도 거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께서 했던 네. 여러 가지 명분 있는 말들이 네네. 훼손당할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데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여당으로. 그거는 철새 논란으로부터 그렇죠. 그 자유롭게 조정훈 없어요. 시대전환 의원도 네. 그 논란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것처럼. 에이 뭐 예전에 자유선진당 갔던 분이니까 하면서 또 막 과거의 행적까지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런 선택을 하시려고 할까? 그럼 신당에 가는 건 어떠실까요? 오히려 신당 가는 게 명분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또 그쪽이랑도 거리를 두고 계시고 오늘도 뭐 혁신이 가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한 말씀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뇨함 위원장도 만나고. 네, 점점 국민의힘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아. 그럼에도 시기를 그렇게 좀 잘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아마 그 생각은 했겠죠. 언제부턴가 뭐 여기서 민주당에서 좀 색깔도 다르고 공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딴 데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흐를수록 몸값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벌써 네. 좀 던져버려가지고 아, 너무 빨랐다.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99% 해버렸잖아요. 예. 관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타까워요. 유성이거든, 대전 유성. 네네. 유성에서 지금 5선을 했어요. 네. 유성 네네. 5선 했는데 좀 전에 뭐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는 될 것 같다. 네네. 저는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옮기면 왜? 옮긴다면 아, 옮긴다면? 예. 아, 당적으로 옮긴다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무소속 나가는 게 차라리 무소속이 낫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인 선택인데 선택은 너무 많이 패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선택은 본인이 아, 그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네 분 의원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네. 모임에 참여 안 하신 거 보면 본인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가겠다고. 네.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 네. 길이 저는 네. 이준석 신당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국민의힘이었던 아. 거 봐요. 근데 그 원칙과 상식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원칙과 상식에도 약간 이런 탈당의 도화선이 좀 될까요? 애초에 이상민 의원이 같이 원칙과 상식을 안 한 이유는 탈당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라긴 하는데.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네. 탈당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12월 달까지 보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안 받아들이면 네. 탈당하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요즘 네. 목소리를 내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좀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보자 네. 라는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 3일에 한 명이라도 자꾸 커져야 돼요, 눈덩이가. 오늘은 누가 원칙과 상식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해서 두 자리 숫자로 빨리 몸집을 불리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일주일째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그게 될지가. 네. 그 원칙과 상식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렇게 원칙이 탈당이다 하는데 별다른 주장 사항이 없어요. 아니 이쪽 왜 없어요? 이재명이 당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입니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딱 이재명 그거예요. 당이 아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 말고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공감대가 사실은 그만큼 더 얻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어떤 기치라면 예. 자신의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뭐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공천에서 더 만약에 본인이 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오. 예컨대 지역구 다 지역구에 대부분 예. 지금 지역구잖아요. 종선은 같은 경우는 남양주인데 네. 본인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네. 굳이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컷오프 거거든요.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컷오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은 뭐 40명 정도 더 생각하고 있다는데 다 공천이에요. 맞아요. 공천다고 맞아요. 내가 되는데 뭐하러 절로 갑니까? 그렇지. 맞아요. 갑니까? 그 정도로 이분들이 막 원칙이 확실합니까? 예를 아니거든요. 들면 윤영찬 의원도 네. 이재명 당대표가 윤의원 내가 그 현근택 변호사 정리할 테니까 예입니다, 예. 그냥 있어. 네, 예,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윤영찬 의원이 저런 모임에 가입 목소리 바뀔걸요? 이재명 대표 나름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우리 총선 그게 승리를 나온다.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그분들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공천이 되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빼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네.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역구에 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이제 부각받고 마찬가지 윤영찬 지역구도 현근택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고 이런 거하고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아, 참. 그럼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인천 계양을 나오시겠죠? 100% 나올 것 같고요. 네. 험지 출마는요 어떠한 집단에서 하냐면 선거가 불리하다라고 판단. 예측되는 네. 그런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이 네. 불리해요. 예. 그러면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험지 출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희생. 저희들 이렇게 네. 희생하고 저희 이렇게 어려운 길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잘 정권 될- 심판론이 네. 높아가지고 아. 민주당 총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네, 굳이? 험지 출마해가지고 뚝 네. 떨어져 봐요.
그러면 정치 낭인 돼가지고 네. 우리 또 도시어부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잡아야 돼요. 이재명 대표도. 네. 안동 뭐 이런 데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어. 보고요. 막 얘기는 하지만 네. 뭐 안동 그 얘기한 사람 가라 그래요. 안동 자꾸. 안동 같은 저도 네. 고향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민주당 입장에 되게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선거 제도가 만들어져야 뭐, 되겠지만 네, 네. 이제 병립형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례 20번.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한동훈 비례 20번처럼 네. 이재명 비례 22번. 오, 22번. 20번 말 그러면 20 더 뒤로. 거의 43%, 4% 그렇죠. 를 그 정도 돼야지 임팩트가 있겠죠. 네. 본인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선거 난 지면 안 된다. 네. 라고 했고 이 선거에 모든 걸 걸겠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려면 그 정도 지역구에 뭐 하지 않겠다. 어떤 22번. 교감이나 정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한동훈 장관도 많이 한다면 20번, 22번. 네, 비례. 거기서 만나지 않겠나 두 분이. 아, 지난번에 개인적 아마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38%인가 얻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19번 허나은 아, 그래서 20석 되려면 40% 40%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쪽 정당 다 대충 한 병립표로 갔다는 전자에 네네네. 아니 위성이 또 있거나 뭐, 예.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병립표로 갔다고 하면 40% 45%는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승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47석 중에 한 23번, 22번 예. 그 정도 하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러면 만약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나오면 명룡대전 네, 어떻게 될까요? 원희룡 장관이 집니다.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못 나갑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배지 없는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그쵸. 배지가 중요하니까. 그 자꾸 우리가 막 젖잘싸 이런 얘기는 네네네. 올림픽 가서 하시고 아시안 게임 가서 열심히 이건- 하시고 이거는 청선이다. 여기는 그냥 접수면 내목한 승부. 패자예요, 패자. 김기현 승패. 당대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 지역에 나오는 경상일보라는 데서 네. 그냥 김기현 당대표 그 남구에 출마할 거야. 그런 식의 보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배지를 달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이 들면은 네, 이것저것 다 절대 안 포기야. 가립니다. 안 가립니다. 네, 안 가립니다. 그래서 배지의 원희룡 장관이 파워. 그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가서 이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야 되겠죠. 배지 파워가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희 아유, 거꾸로 됐는데. 네. 오늘 물고기들 중에 어떤 게 멀척 현안일까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대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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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0%죠. 네. 내년 총선 내년 때까지 총선에 뭐 한동훈 계속 얘기 나올 계속. 겁니다. 네. 예, 그냥 그거 하나 충분합니다. 만들어 놔야겠어요. 그래서 예, 한동훈. 요거 대구행 한동훈 만들어. 네. 저는 한동훈 장관 성대모사를 아주 네. 상당히 계속 잘 부러워요. 준비해요. 근데 꽤 똑같았어요. 비슷해 한번 더 열심히 해주세요. 해보세요. 한번 더 네.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거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여의도 시어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저희도 좋아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다다음 주에 더 좋은 월척 화제들 같이 낚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립기어 여기까지고 목요일 권기범 기자의 중립기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